안녕하세요. 22년 4월 20일입니다. 요즘 남창규 한의원님, 아니 남창규 원장 아주 불이 났습니다. 댓글에 질문으로 올려져 있는 글들이 아주 질문다운 질문이어서 처음에는 저도 질문 자체가 좀 비난, 힐난, 공격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질문 내용 자체가 그래도 저한테도 공부할 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제가 글을 올리고 그 커뮤니티에 또 한편으로는 동영상으로도 동영상 자료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진료 시간에 짬을 내서 올립니다. 경희씨 물 조금만 더 보줘요. 네. 자, 뭐 그 인체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에 그 제가 커뮤니티 올렸는데 인체 파동 원리로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파동 원리로 다 돼? 안 돼요. 또 내지는 그러면은 세상에 만병통치가 있느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에 처음 파동 원리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만병통치는 가능한가? 가능하면 어쩌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길이 그러면 사기고 위선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발을 내딛었던 과정을 제가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저한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발 이 인체 파동 원리 원리편과 치료편을 다 읽고 나서 질문을 하시라. 또 내지는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아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삶을 살아보시라. 남창규가 살아온 역정을 살아보시고 나서 답해보시라. 또 내지는 단순히 간접 경험도 경험이잖아요. 굳이 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굳이 만져보고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 책으로 또 유튜브로 누차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인체 파동 원리로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인간은 뭐기 때문에? 오작동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체 파동 원리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인간은 죽었다예요. 카페에 건강을 나누는 사람인가요? 그 처음 인체 파동 원리 카페에 대문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인간은 죽었다입니다. 그 죽었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오작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오작동이라는 말에 이 용어의 재정리가 정립이 안 돼서 헤맸어요. 또 내지는 어느 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되지. 다시 말해서 치료 자리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2개월, 예를 들면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입문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부산에 그 해인 한의원인가요? 그 원장님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어느 순간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내가 1년 반이 되도록 인체 파동 원리에 대해서 길을 헤맸던 것은 결국은 이 오작동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구나. 오작동이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오작동에 대해서 외운 거예요. 제1오작동은 제일 통증에 몰두하는 거, 제2오작동은 시소의 반대편으로 가서 분산과 확산과 희석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 제3오작동은 또 다른 새로운 제2허상의 통증, 제2통증을 제1통증으로 만드는 거, 제4오작동은 열심히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은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치료하면은 더 아파지는 거, 이렇게 외웠어요. 암기했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답을 맞추는 식으로.
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내 뼛속 골수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길을 헤맨 거죠. 길을 가도 길이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 간다 합시다. 서울을 가면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서울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못 가지면은 부산으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죠. 서울로 가도. 그래서 이 오작동의 다른 이름은 뭐냐? 불균형이다. 다시 말해서 시소로 따진다면은 이거를 우리 몸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예를 3차원의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1차원, 2차원으로 얘기를 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막대라고 생각한다면 한쪽이 내려가는 게 불균형인 거죠. 이게 이쪽으로 쏠리는 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풍백화점이다, 무슨 뭐 성수대교다, 광주에 무슨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쏠리게 만드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 덕분에 뭐 식당도 자주 못 가고 했는데 오랜만에 간 식당 그 사장님 네 분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마 등도 엄청나게 굽었더라고요. 그 1, 2년 사이에, 아니 몇 개월 사이에. 그 나이가 1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왜? 서서히 굽어지지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굽어져 버리죠.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치우침, 불균형을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또는 그분은 오작동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불균형이라고 하지, 처음부터 치우침이라고 하지 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반인한테 전혀 무자격자 무면허 의료인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결국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냐 포장할 수밖에 없다. 또 난리만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냐 둔갑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셔도 좋고 어떻든 그래서 이 불균형이라는 것, 그 치우침의 문제는 뭐냐? 이 치우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 치우쳐져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불균형이 뭔데? 그건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고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병들고 또 죽는다는 거죠. 결국 환자의 아픔, 고통, 고질병, 여러분들이 자꾸 뭐 얘기 들으면 유계릭병, 유방암, 자궁암, 자꾸 암, 병을 얘기해요. 병명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고통, 그 암으로 인한 고통 또는 두고두고 평생을 달고 살아왔던 그 고질병을 관점에서 보시라.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해결하는 해결책은 어떻겠습니까? 약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의학, 의사, 병원, 또는 야매, 어떤 시술자에게 의존하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 그 병을 고치는 시술자, 전문가의 능력, 뭐 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환자의 고통을 겪는 그 환자의 의지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왜? 그 환자가 아프다는 의미 속에서는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아프다는 의미는 팩트이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로 따지면 양성이로 판명되는 거잖아요. 그럼 음성이다라고 하면 안 아픈 거예요? 코로나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기 몸살로 인해서 인후통이라든지 기침 콧물 감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사실이란 의미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은 병명에 따지지만 병명이든 아니든 결국은 마음의 병을 찍어낼 수 있는 CT나 MRI는 없잖아요. 이런 사실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전혀 다른 거다. 또 한편으로는 환자 혼자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 결국 시술자와 환자 또 다른 의미 속 그 속에는 또 누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그 보호자들의 말, 행동 그 네 가지도 중요하다. 결국 시소의 양쪽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레바퀴의 양쪽, 자전거 양쪽 바퀴처럼 이 균형, 밸런스를 갖춰야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는 데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현재 아픔이
두고두고 평생의 고질병에 되게 한 그동안의 치우침, 그 치우침을 뭐라고 그래요? 편식이라고 그래요. 그 불균형의 우리 모든 덩어리, 오작동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평생을 저같이 한의사로서 침만 많이 넣어온 사람한테는 그 침을 놓는 행위가 직업병이 되는 거고, 탄광에서 그런 분진이나 먼지를 많이 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폐증이 되는 거고, 평생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던 사람한테는 그 앉아 있는 그 운전하는 그 자체가 앉아 있는 자세가 직업병이 되는 거죠. 치우침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로 사업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골두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 노력하고 밤샘하고 야근하고 3교대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과로가 결국은 직업이 그 사람의 치우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걷기만 해도 낫는다더라, 누가 뭐 척추만 바로 서면 낫는다더라, 또 누가 물만 먹으면 낫는다더라, 또 내지는 채식만 하면 낫는다더라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을 육식으로 해서 기름진 음식만 먹은 사람한테는 채식이 답이지만은 결국은 다름에는 다름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지. 천가지 만가지 천인천색 만인만색인데 똑같은 것으로 한 가지로 이것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인 거죠. 그건 거짓인 거죠. 얘기만 딱 들어봐도 그걸 해보지 않아도, 먹어보지 않아도 이것은 효과가 예를 들면 나한테는 맞겠구나, 나한테는 안 맞겠구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돼야지만이 다 되는 거고, 어느 특정인 소수에게만 효과를 내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편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것이 균형, 불균형의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우리가 뭐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고 하잖아요. 속도도 문제도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인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의 해결책은 유턴인 거예요. 선행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그재그인 거죠. 오늘 아침에 채식을 먹었다면은 점심은 육식, 저녁은 예를 들면은 바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그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그 동네 살다가 그 동네 사람 만나서 시집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동네 살았다는 것이 결국은 오작동인 거고, 그것이 치우침인 거죠. 그래서 예를 산골에만 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있으니까 산나물이고, 결국은 바다도 음식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한테는,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섬에서의 생활 환경이, 습관이, 음식이 그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 발달이 됐다, 뭐 치료약이 개발이 됐다, 백신이 개발됐다, 효과가 있는 약이 개발이 됐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원리, 인체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만물의 이치를 말하는 물리의 관점의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일생활권이 되는 이게, 즉 교류, 순환, 소통이 결국은 장수의 원인이 된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코로나의 해결책이 지금 중국에서 하는 방식인 상하이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방식은 상하이는 죽게 만들어도 된다. 다만 우리는 보호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살자. 이런 논리인 거죠. 분리, 차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결국은 언젠가는 뭐예요? 봉쇄를 해도 퍼진다. 결국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열심히 봉쇄하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백신으로, 마스크로, 사회적 거리로 하다가 어느 순간 유야무에 해버렸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K방역의 성과가 아니에요. 결국 한쪽으로의 지나친 봉쇄는 뭐예요? 그 반대편으로의 지나친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서히 풀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2년 동안 그렇게 사회적 거리로, 마스크로, 확진, 음성과 양성으로, 백신과 비백신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예를 들면은 우리 저울에 한쪽에
5kg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도 5kg의 무게가 감당이 되듯이 예를 들면 10kg, 예를 1톤의 무게가 얹혀졌다면 똑같이 반대로 1톤의 무게가 얹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대응이 대응이다 라는 관점인 거죠.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경험해보고 백신을 맞춰보고 하니까 아느냐,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물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제가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코로나는 감기다, 몸살이다, 풍토병이다 했다가 또 사회적으로 이 감염병으로 방역으로 또는 주류의학인 양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의사라는 게 무식하다 또는 한의사 집단 내에서도 왕따 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블로그를 올렸다가 풍토병이라는 말을 지워버렸는데 결국은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똑같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획일성이 아니라는 거죠.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경증이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백신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 백신의 구성약물이 뭐냐, 한약의 구성약물이 뭐냐, 침을 어디에 놓느냐 이거를 따지지만은 결국은 인체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원리는 뭐예요? 여기에 관심을 어디에요? 저기로 돌리는 거죠. 여기의 아픔을 어떻게 돼요? 저쪽을 더 아프게 해서 관심을 어떻게 돼요?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조국의 재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은 또는 당사자는 뭘 따져요? 이 진위 여부를 따져요. 이거는 진실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의 관점에 포커스를 두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요? 이거의 해결책은 저것인 거지. 그런 부분들인다. 그러니까 정치나 세상의 모든 치료의 원리가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다. 코로나에 대한 관심을 뭐예요? 백신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사회적 거리로 둔다는 거죠. 그것의 장단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분리를 따질 뿐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굳이 한약으로, 침으로, 면역으로 가자라는 거죠. 심한 얘기로 자가 신속항원 검사, 자가 진단 검사에 쏟는 돈을, 콧구멍을 쑤실 때 드는 돈을 결국은 롱코비드가 문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들한테는 뭐 하지만은 장례비로 뭐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롱코비드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전신 무력감, 피로감, 식욕부짐, 어지럼증, 입맛을 못 느낀다, 냄새를 못 맡는다, 내지는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한의학이 또는 한약이 또는 침이 그 효과를 내잖아요. 다만 어느 누구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불리가 관점으로 되니까 싫은 거고, 결국 한의학에서는 뭐 보중이끼탕이라든지 뭐 육미지향탕이라든지 뭐 쌍화탕이라든지 그 무수히 많은 정상보화탕이라든지 이런 약이 없는 게 아니다.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사물탕이라든지 사군자탕이 지금 이런 롱코비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심한 얘기로 한의대 교과서에 이런 보중이끼탕의 처방의 증상, 효능, 적응증이 나와요. 쌍화탕의 증상이 나오고. 결국은 관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각자의 아픔의 크기와 종류가 다른데도 단순히 뭐 식초가 좋다, 뭐 물이 좋다 해서 이런 서로 다름에 똑같은 해결적인 치료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는 균형, 밸런스를 이해하지 못한 우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견 우리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임시 방편이고 대증 치료 아니냐라고 매도하시겠지만은 결국 출발이 잘못된 오작동하는 온상의 기능 처음 태초에 어머니로 따진다면은 이 세상 인류의 치초 첫 아담 때부터 물론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온상의 기능 신적인 존재를 기능을 유지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평생 남자는 노동 여자는 출산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치우침인 거예요. 불균형인 거죠. 또는 온상의 기능을 잃어버린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그 끝은 죽음이다. 아픔이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오작동에서는 오작동으로 해결하는 거다. 오작동에 있어서 오작동하는 존재에 있어서는 오작동이 정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은 생장화수장 나서 자라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뭐예요? 자연 어찌 보면 오작동의 자연 생리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오작동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병리이지만은 원래는 또 났으면 건강하게 살다가 영생해야 되는 게 정작동의 개념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병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그 오작동이 병리가 생리다라는 거죠. 말장난 같나요? 이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 원리, 균형과 오작동,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제3오작동, 제4오작동이 이 책에 다 써 있잖아요. 이 원리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치료편만 제대로 보시면은 그 치료 자리, 여러분들이 그 목숨을 거는 혈안이건 인체 지도가 어떤 규칙, 원칙,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대칭성, 프랙탈. 그런 대칭성, 프랙탈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변화라는 의미는 음양, 태극, 육기, 유금, 풍한, 서습, 조한, 예를 들면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이론들이 다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균형을 얘기하고 있고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뭐예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욕심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하는 게 다 뭐예요? 이런 균형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이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 꼭지로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들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